교수님들한테 죄송한데 20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예, 제가 이번에 발표하기로 하는 제목은 군성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그러한 연구입니다. 오늘날 군 생활이 많이 변화를 겪었습니다. 병역자원이 감소가 되고 탈정비와 그리고 병원 문화와 변화가 되고 군종 목사의 수급의 불균형한 것 등의 가층적 요인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요, 군선교의 구조적 위를 진단하고 그 예장 합동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적 역할과 전략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단의 조직과 그리고 신학에 부합하는 어떤 실행 가능성 있는 군선교 정책을 이 시간에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은 군선교의 역사적인 전개와 우리 합동교단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첫 번째 논의해야 될 부분은 군선교의 기원과 제도화의 과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군선교의 기원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군선교는 6.25 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 앞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종교의 역할이 국가 차원에서 수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군종제도 도입이 언제 되냐면 1951년 2월 7일 국방부가 육군 일반명령 제31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군종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병역 내 종교활동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하게 되죠. 그리고 초기에는 주로 군종자료가 사역을 수행하면서 미군의 군종병과의 협력함으로 실무적 경험을 축적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이르러서 군선교가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1972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인 KMCF의 설립이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합회는 교단 간 군선교 활동을 조정하고 그리고 군선교의 훈련 파송을 체계화하고 군과의 협력 기반으로 한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미 언급되었던 것처럼 전군 신자화 후원회가 이제 기특이 마련이 되고 50년도에 군종제도가 창설되고 그리고 6, 70년도에 진중세례 운동 그리고 8, 90년대에 군 보그마 운동 그리고 비전 2020 운동 실천 운동이 98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흐르게 됩니다. 최근에는 2021년 10월 달에 비전 2030 실천 운동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합동교단의 참여와 그 영향력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은 교단 규모의 영향력으로 봤을 때에 한국개신교에서 가장 거대한 교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앙적 전통성이나 목회자 수급체계, 교회 네트워크 등의 측면에서 군선교에 있어서 아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예장합동은 교단 소속 신학대학교인 총신대학교와 사내 노예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선교사와 군종목사의 지속적인 배치를 통해 군보그마 사역의 중요한 주체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적 어떤 기반과 사역 방향에 있어서도 개혁신학이라는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군선교 방향을 설정해 왔는데요. 비전 2030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인 전도 양육 파송의 모델은 그 실천적 사역의 어떤 신학적 기반을 기여하는 데 우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실제 1990년대 이후에 우리 교단의 군중 목사 및 군선교사들은 중대단위 종교활동 운영이나 연대급 종교행사 기획, 신병교육대 보그마 프로그램 운동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병역 내 기독교 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교단의 우리 교단의 군선교의 조직적인 어떤 한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나로킹한데 자, 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도적인 기반이 좀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2018년에 제102회 총회에서 군속미사일 정체성 확립과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군선교사라는 명칭을 별도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장 사역에 실제에서는 여전히 군선교사에 대한 인식 부족과 그리고 제도적인 이해 비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군선교사의 어떤 이 불안정한 지위에 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선교사는 대부분 민간 파송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고 그 사역의 법적 신학적 권위는 파송교회의 인정이나 노회의 임시 인준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는 군선교사의 사역이 교단적 제도 안에서 정교 목회자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비공식적인 사역자 내지는 사역 위임자로서 활동하게 되는 현실적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군중 목사 또한 제도적인 단절도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방부의 군종 목사 제도와 교단의 인준 구조 사이에 제도적인 단절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목사 안수를 받은 인물에 대해 군종 목사 임관을 위한 추천서를 제공하지만 이후 해당 인물이 국방부의 절차를 통해서 군종 장교를 임강한 후에는 교단과의 유기적 연계가 사실상은 단절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실제 언론에 따르면 교단은 후보생 인간을 돕기 위해서 조기 안수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인간 후에 지원자 감소를 막기 위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적 책임과 정책 수립의 어떤 필요성이 요구가 되는데요. 21세기 초반에 우리 한국 사회는 인구 구조나 그리고 문화, 지형, 종교 환경 등 전반에서 급속한 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선교의 외적 조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청년 인구의 감소, 그리고 종교의 탈중심화, 가치 다원주의의 확산은 기존의 선교 전략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이번 논문에서는 이 MZ 디지털 세대에 관한 그런 논의를 연구를 했다가 삭제를 시켰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태는 이미 선진국에서 특히 미국 사회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많은 논문이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거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이 감성적 소통과 참여형 콘텐츠 그리고 관계중심적인 목표를 수행하는 특성을 젊은 세대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단은 가장 전략적인 군선교 주체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첫째, 우리 교단은 전국적 교회망이나 목회자의 수 그리고 평신도의 수 등에서 가장 큰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영 선교 자원 배분에 있어서 구조적인 우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총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신학교 교육체제는 군선교 리더십 훈련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셋째로, 교단 내 다수의 자립교회들은 재정 후원과 동역교회 연결, 그리고 사역보고 체계나 리트릿 제공 등 다층적 자원 지원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단은 신학적인 명료성, 그리고 제도적인 안정성, 그리고 정책적인 지속성을 통하여서 우리 교단의 군선교 정책 수립에 책임을 좀 짊어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자, 군선교의 세 번째 섹션에서 현황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럼 무엇을 우리가 교정하고 무엇을 우리가 문제 제기로 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병력 구조 변화와 선교 환경의 제약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 사회는 급속한 저출산과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통계에서 3,738명에서 2070년이 되게 되면 1,737만 명으로 장래 인구 특별 추계에 따르면 약 54%가 감소할 것이라고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국방부에서도 대규모 병력 구조의 중심에서 첨단 기술 기반의 소수 정예화의 전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2018년 개편된 병역제도에 따라서 육군은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해군 공군도 비슷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병사들이 입대 초기에는 적응과 훈련에 집중하고
후반에는 진로 탐색과 그리고 전역 준비에 몰두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실질적으로 복음적 관계 형성과 제자 훈련이 가능한 시간은 약 6개월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병사들의 종교 인식도 과거와는 달리 급변하고 있습니다. 탈종교화 현상 속에서 성장하고 교회에 대한 불신과 제도적인 종교에 대한 거리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기존의 군성교 방식인 즉 집회나 설교, 간증 중심의 일방적인 선포 모델이 오늘날 병사들의 문화적인 감수성과 소통 양식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군성교 인력의 위기와 사역 지속성의 불안정성도 우리가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논의할 것은 후속 군성교사 발굴이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현장 사역자의 다수는 50대 중후반의 이상이고 육체적인 한계와 번아웃을 호소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군종 목사 제도의 인력 충원도 위축되고 있는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성교사의 법적 지위와 재정 기반이 매우 불안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군성교사님들이 정부 파송이 아닌 군성교연합회나 개별 후원교회에 의존하여 사역하고 계시고 교단 내에서도 공식적인 목회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들은 정기 사례비나 노후 보장 없이 자비량으로 사역하며 가족 부양과 자녀 교육에 취약한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2024년 우리 총회 군성교사회에서 50개 군인교회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결과에 의하면 군성교사의 84%가 생계를 위해 겸직을 하고 있고 절반 이상의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다가 펑펑 울어보긴 처음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마지막으로 군종 목사와 군성교사 간의 협력 체계도 제도적으로 미흡한 형편입니다. 군종 목사는 국방부 소속 정규 장교로 병영 내 종교 활동을 총괄하지만 이 민간 군성교사는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주 43번을 우리가 보게 되면 민간 성직자 관리 규정 제11조 제2항이 나타나게 되는데 군종자교가 특히 종교 행사를 시행할 경우에 민간 성직자가 부대 내 종교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민간 군성교사의 목회적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실무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나 정서적 스트레스 유도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할 부분은 선교 방식의 경직성과 콘텐츠의 시대착오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전통적인 집회 방식이 그대로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이 젊은 MZ세대에게 과연 지금까지 어떤 그런 복음전도 방식이 그대로 유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한국교회 군성교는 오랫동안 집회 중심의 일방적인 선포 방식에 주로 의존해왔습니다. 이런 방식은 과거 집단주의적인 사회문화 환경과 동원형 신앙 패러다임 속에서 속하는 효과적인 선교 전략으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디지털 세대인 젊은 청년들로부터 설득과 정서적인 공감을 유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통계를 통해서도 아까 보았지만 2018년 이후 19, 20년까지 그 다음부터 5%, 6%로 뚝 복음화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교단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인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현대 병사들은 상호작용적이고 참여중심적인 소통 그러한 방식을 선호합니다. 다양한 디지털 매체와 소설, 플랫폼을 통하여서 종교적이고 정신적 의미를 탐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참여형 콘텐츠의 어떤 개발의 필요성이 그렇다면 우리가 요구가 되는데 단순히 복음을 설교를 듣는 방식이 아니라 병사들이 질문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적인 피드백을 원웨이 방식이 아니라 투웨이 방식의 복음전도 방식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은 제도적인 이원화와 유기적 연기성의 약화에 대한 부분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군성교는 국방부와 교단 간의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이 구조가 점차 제도적인 이원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군성교사와 군종 목사 간의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현장 실무에서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군성교사는 민간 성직자의 자격으로 부대 내 선교활동을 수행하지만 공식적인 지위와 법적 제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역 범위에 있어서 여러 제약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단과 국방부 간의 협력 체제가 미흡하여 군성교의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군성교사와 처우가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사역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단과 국방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가 시급한데 아울러서 군성교사에 대한 어떤 적절한 처우 개선과 우리 교단 내에서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제도화가 사역의 지속성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논의입니다. 합동교단의 군선교 전략과 정책에 관한 논의일 것입니다. 먼저 제가 제안드리는 바로는 MMAS의 어떤 시스템, 군선교의 인증제도 도입이 좀 필요하다. Military Missionaries Accreditation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군선교사님들이 이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나 개별 교회 후원을 통해서 활동을 하셨지만은 이들은 교단 차원의 관리 인준 체계 밖에서 사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공식적 구조는 교회 밖 사역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MMAS 군선교사 인증제도를 통하여서 신학적 자격, 사역 이력, 훈련 이수 여부를 기준으로 교단이 공식 인준을 하고 노회 단위의 추천과 사역 평가를 정리함으로써 군선교사가 교단 내에서 공적인 사역자로 자리매김하실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인증제도를 통하여서 총회에서는 교단 연감과 통계 자료의 인적 정보를 등재시키고 정기적으로 노회와 총회 보고를 제도화해서 사역 평가 및 재교육을 통한 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교단 헌법에 군선교사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사역의 범위와 절차, 복무기간, 복귀 이후의 진로 등의 전체적인 사역 과정을 포괄하는 운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단 사역에 있어서 정당한 주체로서 군선교사님들이 인정받도록 이끌어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교회 기반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비전 2030의 어떤 그러한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군선교 동역자, Military Mission Partnership System, 어떤 그러한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군선교의 사역 지속성을 위해서 지역교회의 참여와 협력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구조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군선교 동역교회 연합회를 조직하고 연례 보고나 우수 동역교회 포상, 교회 군선교사 매칭,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온라인 간증 콘텐츠 공유 플랫폼 등을 통해서 동역의 네트워킹을 정부하고 체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의해야 될 것은 군입대전 청년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의 제도화입니다. 이것은 어느 교단에서 아직 실행하지 않는 그러한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 밀리터리 프리미션입니다. 선교에 군선교를 하기 전에 군입대전에 Train for Youth, 군입대전 청년 선교사를 훈련을 함으로 인하여서 신학적 전체성과 소명의식을 확립하는 단계입니다. 군대 가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명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신학을 분명히 선교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정체성, 신학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군주적 문화에 대한 실천적 이해와 선교적 적용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셋째로 복음의 나눔 능력과 관계 중심 전도에 대한 실제적 훈련 단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공동체 내에서의 리더십 함양 단계를 부양시키고, 그리고 다섯째로는 훈련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 복무 중에 신앙 유지를 위한 후속 네트워킹 구축 단계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총회 신학교육기관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에서 군선교 관련 과목을 개설해서 신학적인 기반을 강화하고 훈련 수료자들이 군종 요원으로 사역할 수 있는 실질적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총회 차원의 군선교 전략위원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선교가 있지만 그 안에서 특화된
임원들이 바뀌시게 되면 또 전략이 바뀌게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또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전략위원회를 통하여서 Military Mission Stress Committee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변하지 않는 전략 그리고 시스템이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군선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이고 예를 들어서 군선교사의 제도와 지역교회 협력 모델 개발, 군입대전 청년훈련 과정의 정규화, 디지털 콘텐츠 전략 등의 세부적인 정책을 총괄 계획하고 연도별 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는 역할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군선교 인력 발굴과 양성이 좀 필요합니다. 총신대학교와 노회 그리고 지역교회와 협력하여서 차세대 군선교사 및 군종목사 후보군을 발굴하고 그리고 지원하는 운영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자료 수집과 통계 관리 기능이 굉장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군대 딱 제대한 다음부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다 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는 국방부 및 타 교단 연합기구와의 연계 조정 기능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위원회 구성은 행정가 중심의 조직이 아닌 현장 중심의 사역자와 신학적인 지도자, 정책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조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군선교는 우리 예장 합동교단이 어떤 에클레시아 퍼블리카로 하는 공적인 교회로서의 사회적 소명을 감당하는 대표적인 선교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군선교의 위기는 곧 오히려 기회가 되고 군선교를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닌 미래 선교 전략의 전초 기조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교단의 신학적 성찰과 행정적 실행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실행될 때에 한국교회는 군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선교의 현음을 목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